박신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즘 그 방송은 물론 대학 강의로도 많이 바쁘시죠? 근황이 어떠세요? 아유 참 근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얼마 전에 EBS 영어 교육 채널에서 진행했던 톡톡 스토리텔링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드디어 방학을 했죠. 그래서 저도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뭐 간간히 일일 특강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바람이 있다면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 책을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강의는 물론 책까지 준비하신다니 정말 끼도 많고 다재다능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요즘 그 방송이나 대학 강의를 통해서 영어 스토리텔링에 대해 좀 이제 수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영어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을 얘기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 영유아기 때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권해주시고 또 읽어주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데요. 영어 스토리텔링이란요, 굉장히 쉬운 거죠. 그냥 이야기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남에게 나의 언어로 표현해서 다시 들려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알고 있는 얘기 있죠. 뭐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tiger,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거나 현대 작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그냥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머님들께서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거는 스토리 리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요, 나의 언어로 책을 보지 않고 그냥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스토리 텔링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어 스토리텔링은요, 제가 지금 대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지만 너무나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교육적인 효과로는 일반적으로 언어의 4가지 기능이죠.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영역, 스킬을 키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스처가 나오고 있죠. 얼굴 표정이라던가 제스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 제일 중요하죠. 언어를 배우는데 자신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인기가 많고 또 어머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맞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일까요? 네, 뭐 방학을 맞이해서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혹은 그냥 귀찮다는 핑계로 일명 학원을 많이 돌리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은 가장 내 아이를 잘 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 것은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고의 영어 선생님도 엄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을 맞이해서 특히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제 아이와 함께 정말 이렇게 활용을 하는 인형들을 몇 개를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특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일상적인 회화 표현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인형을 한번 활용을 해서 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제가 엄마고 또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라 아들 인형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딸을 가지신 어머님들은 딸 인형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누군가 내 죽을 먹었어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를 입을 크게 이렇게 벌려서요, 엄마가 Somebody has been eating my porridge 하면 또 아들이 Somebody has been eating my porridge 라고 하면서 이런 보이스 액팅도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porridge만 알면 안 되죠. 내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로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떡이라고 하면 Somebody has been eating my rice cake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단어들이, 문장들이 탁탁 튀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재미나게 아이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스토리텔링을 이런 재미난 요소, 손인형을 활용을 하셔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간간히 어머님들께서 영어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 발음에 신경이 쓰이신다라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영어 발음 때문에 고민이신 어머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또 발음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이제 외국 항공사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다양한 국적, 7, 80개국에 되는 그런 동료들과 항상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영어 발음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한국적인 발음이 더 외국 사람들에게는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나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발음 미국 사람 절대 100% 네이티브 스피커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 없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내 아이 발음이 어떻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내 아이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기 때문에 발음 이왕이면 좋으면 되지만 좋지 않아도 절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클로이 박신영 선생님 하면 그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 1순위로 꼽히는데요. 아마 그 선생님만의 특별한 영어 기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강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여기 뭐 정철 설문조사기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나요? 1순위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만의 교육 철학이 하나가 있다면요. 제가 어느 곳에 있건, 스튜디오에 있건, 교실 현장에 있건, 집에 있건 상관없이 제가 항상 서는 무대는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은. 그래서 아이들을 항상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시간, 30분의 수업 시간을 한편의 연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극을 하는 동안 관객들, 아이들을 때론 웃게도 울게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또 수업, 그 연극이 끝난 후에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잔잔한 여운이 있는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이들은요, 성인 학습자와는 다르게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죠. 그래서 이런 배우적인 요소, 액팅적인 그런 요소를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하시다 보면 아이들도 나도 모르게 영어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고 또 배우가 되신 선생님들, 어머님들조차도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영어 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 하셔서 아이와 함께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고심하시는 어머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신다면요. 좀 제가 울컥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 연애를 할 때는 그렇잖아요. 난 여자로 태어난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일을 하시는 직장 어머님들께서는 야, 대한민국에서 직장 엄마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새삼 깨달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요즘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예쁘게 맑게 자라주는 아이, 그리고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이 아이를 보면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또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요, 제 아이를 키울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야로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고 그 많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지 아이의 행복은 뒷전으로 하고 영어를 위해서 내 아이를 푸시를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항상 영어 중요하죠. 하지만 내 아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흥미 요소가 뭔지 거기에 맞춰서 영어를 조금씩 부담감 없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이도 함께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엄마가 푸시한다고 아이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엄마가 먼저 영어를 좋아하게 되면 아이도 옆에서 보고 배우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아이 푸시하시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소통해 주세요. 선생님 그 답변을 들으니 저도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데요. 자녀 이제 교육으로 고민하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참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